안녕하세요. 네. 과학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 김태진입니다. 네. 과학이 이제 진정한 용기 있는 자만이 선택하는 과목이 되어버렸죠. 오늘 이제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참석하신 어머님들 중에서 그 과탐을 결정하신 그 아이의 어머님도 계실 거고, 지금 사탐과 과탐을 지금 저울질하고 계신 어머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번 수능에서 과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구를 어떻게 선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탐은 어떤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좋고 과탐은 또 과탐 중에서 어떤 과목이 유리한지 이런 거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과탐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렇게 3부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은 3부지만요 오늘 짧습니다. 힘드시죠?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이제 입시 전문가들이 요번에 이제 수능을 분석을 한 건데, 이제 국어, 수학, 영어를 전년도 수능과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대부분 보면 이제 녹색 그 표시가 별로 없죠. 보통 이제 파란색이랑 하늘색 이 정도밖에 없는데, 쉽고 약간 쉽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종로학원 대표님이신데, 이과 상위권 학생 중에서 탐구 영역 최저를 못 맞추는 케이스가 다수 나올 것이다. 이 말은 아이들이 뭐 탐구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탐구가 과탐이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지고 인원수가 줄다 보니 등급 컷이 올라가서 하나 틀려도 등급이 쫙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최저 기준을 못 맞추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숫자가 지면서 잘 안 보이는데, 지난 이제 성적표 나오고 나서 확정 컷이 발표된 거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가장 핫한 과목이죠. 화학이. 다른 의미로 좀 핫하죠. 지금 학교에서 2학년에서 화학을 내신 1등급, 전교 1등인 학생도 수능 화학 선택을 안 합니다. 보시면은 1등급 컷이 만점이고, 근데 1등급 컷이 만점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거는 2등급 컷이 47입니다. 이 컷이 47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화학을 이제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화학 선택을 안 해요. 물론 이제 그 녀석은 투과목을 선택을 하긴 하지만은 고민을 마지막까지 저랑 좀 많이 했어요. 계속 몇 시간씩 고민을 했어요. 하다가 내린 결론이 화학원을 너무 놓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 녀석한테는 화학원이 꿀과목이에요. 그냥 남들 30분 빠득빠득 풀 때 이 녀석 한 20분 다 풀고 10분 남고 뭐 이런 수준인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2등급 컷이 47이니까 아무리 잘해도 수능날 긴장해서 실수하면 등급이 나락에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거 자기도 좀 무섭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으로 이제 틀은 건데, 자, 그래서 이제 화학이 정말 아이들이 탈주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탈주를 많이 했어요. 또 그 얘기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리학도 이제 컷이 높기는 한데, 보시면은 2등급 컷이 그렇게 높은 두 문제까지 여유가 있어요. 2등급 컷이. 그 다음에 생명과학도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이제 이렇게 그 여유가 있고, 지구과학이 조금 어려워졌죠. 지구과학이 이제 많이 어려워져서 2등급 컷이 30점대로 이제 내려가기는 했는데, 지구과학이 등급 컷이 예전에 내려간 이유는 지구과학을 그냥 묻지마 선택한 아이들, 그냥 당연히 지구과학 선택하는 게 좀 널널하지 않겠어? 라고 선택하고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균형 조절자라고 하거든요. 밑에서 이제 쭉 받쳐주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 등급 컷이 내려갔는데, 이번 케이스는 좀 달라요. 이번에 등급 컷이 내려간 이유는 문제 난이도가 어려웠습니다. 문제 난이도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냥 그 안일하게 생각하고 들어갔던 아이들이 뒤통수 맞은 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이제 좀 핫한 과목이 투과목이죠. 이제 그 중에서 물리투나 지구과학투는 이제 논외로 하시고요. 화투하고 생투인데, 작년 컷을 보시면은 3컷을 보시면은 작년 컷이 화투가 27점이에요. 27점.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아이들을 전략적으로 화투를 밀었어요.
그러니까 탐구를 과탐을 하나 하고 지구과학 과탐, 그러니까 생지에서 지구과학 점수가 막 5등급, 6등급이 나오고 사탐으로 돌렸는데 공부를 안 하다 보니 그것도 5등급, 6등급이 나오고 그럼 어차피 찍을 거 너 나랑 같이 딱 6문제만 공부하자. 그래서 6문제 풀고 나머지 14문제 찍어라. 그래서 3등급을 맞췄습니다. 작년에 27점이 너무 많다. 저희가 11문제를 맞추면은 최소가 23점이에요. 11문제를 맞추면 최소가 23점. 그러니까 6문제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저희가 6문제로 아이들을 꼬시기는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풀어낸 문제는 10문제예요. 10문제. 그리고 2문제 더 하면은 최소가 26점이거든요. 12문제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13문제에서 그러니까 13번에서 14번까지만 풀고 나머지 4페이지는 버리고. 근데 이런 전략이 통했던 게 작년 하초예요. 근데 올해는 안 통하겠죠? 네, 39점입니다. 맞기 힘들어요. 공부 안 해도 39점 맞기 힘듭니다. 열심히 하는 애들. 그러니까 화투는 수학이 어느 정도 베이스로 깔려 있어서, 그러니까 화투는 그냥 계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비례식으로 이항하고 해가지고 미지수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를 자기는 비례식 보고 얘랑 곱해서 요 비율 나오면은 이미값 집어넣어서 나오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정석적인 풀이로 쫙 서술해가지고 풀어버리면은 시간 내에 못 풀어버리는 게 화투입니다. 그래서 39점도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투 과목으로 꿀 빠는 건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생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투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여드렸고, 원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작년 기준 10%가 줄었죠. 과학 탐구만 선택한 비율입니다. 작년보다 10%가 줄었고요. 대신에 사탐, 과탐이 6%가 늘어났고, 그러니까 한 과목씩 선택한 거예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선택한 게 6% 늘었고, 사회 탐구 두 과목 둘 다 사회 탐구 선택한 게 4%가 늘었습니다. 요거 4%, 요거 6% 합치면 정확히 10%죠. 그러니까 과탐에서 10% 빠진 게 다 사탐으로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인원수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탐 같은 경우는요 다 플러스죠. 전년 대비 증감 인원이 쭉 플러스고, 과탐을 보시면은 쭉 마이너스예요. 쭉 마이너스인데 여기 화학원에 15,000명,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 마이너스 15,000명 이렇게 되는데 인원수는 얼추 비슷할지 모르지만 비율을 보시면은요 작년에 13%에서 올해 9%로 쭉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이 등락폭이 제일 커요. 그 이유는 공부하기 어렵고 잘하는 애 많고 문제 어렵고 삼박자가 골고루 갖추어져서 니네 이거 선택하면 큰일 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화학원은.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이제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생명을 전공해서 생명을 더 좋아하긴 했지만은 대학 들어가서는 화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류 최고의 학문이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 2009개정까지는 15개정 전까지는 화학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화학을 공부하다 보니 선생님 저 나중에 전공 화학 쪽으로 할게요.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다 탈주하고 있습니다.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거는 너무 어렵고 문제 어렵고, 근데 아이들이 고인물이라고 하죠. 잘하는 아이들이 고여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내년에는요, 어머니, 제 예상으로는 이 9%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9%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느낌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희 재수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졸업하는 학생들, 현재 고3 올라가는 학생들, 다 종합해서 물어보면은 자신있게 화학을 선택한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자녀분이 이제 화학 선택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으면 이제 걱정을 하시는 어머니인데,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일단 화학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화학이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네, 생명과학도 이제 많이 주겠는데 그래도 네, 보면은 뭐 생명과학은 아직까지는 선택 비중이 이제 2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는요, 어머니 걱정하실 게 없어요. 본인의 나이가 어머님 이제 그 자녀분이 물리를 하겠다 그리고 좀 괜찮게 한다 놔두세요. 물리는요 시험이 어렵든 쉽든 그냥 매니아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난이도가 쉽고 어렵고 따지지를 않아요. 그냥 물리가 좋아. 내 점수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물리가 재밌어. 그런 아이들 고정층이 있는 거예요. 고정층이. 그냥 그거 못하게 말리시면요 스트레스입니다. 공부 안 합니다. 그 아이가 지구과학으로 건너가죠?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지구과학은 지구과학 하는 아이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억지로 밀어넣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네 지금 과학 그 상황이 굉장히 좀 힘들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게 이제 작년 기준 제가 설명회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과탐을 선택을 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 학생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난이도는 당연히 어려운 과목이 유리하고, 표점이 높으니까요. 어려운 과목이 유리하고, 학생 수준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과목이 생명, 화학, 유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학생들, 물리 잘하는 애를 드물어요. 여학생인데 물리 잘한다. 우리나라에서 나라에서 키워야 돼요.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여학생들 물리 어렵고 지구가 왠지 조금 유사과학 같고 애들 대부분 다 화학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네, 유리한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는 과목이 유리하긴 한데 네, 어려운 과목을 못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쉽게 출제되는 과목에 못하는 학생, 잘하는 학생 다 몰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은 아예 선택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 기준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선택 과목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보시면은 네, 국영수 표점 1등이 제일 많은 과목이 화학이에요. 그러니까 국영수 1등급 받는 아이들 중에 화학 선택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예전에는요. 네,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리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사탐 같은 경우는 경제하고 정법이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과목이긴 한데 네, 사문과 생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사문과 생윤의 아이들이 좀 인원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국어가 조금 된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보고 다음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3은 괜찮습니다. 3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과학 선생님인데 네, 사탐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경고예요.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철저하게 막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배운 걸로 머리로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화학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지구과학 너무 재미없어. 그리고 애들 다 사탐론 하니까 나도 사탐론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똑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과탐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 한 1, 2% 되는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 중에서도 뭐야 너무 쉬운데? 하고 그냥 바로바로 갈 수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극히 드물죠. 극히 드물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극히 드문 몇몇의 케이스를 보고 저거다. 저거를 선택하면 나도 공부 안 하고 점수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속아 넘어가시지 말라고 제가 경고성을 보여드리는 거죠. 문과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과목 선택의 탐구 과목의 선택 기준은 먼저 물리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렵든 쉽든 선택할 학생들은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물리 재밌어 하면은 그냥 시키세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가르치는 2학년 학생 중에 물리 잘해요, 화학 잘해요, 못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공부를 치열하게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저 화학하고 지구학 선택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너 왜?
야, 너 좀 의외다. 너 물어할 줄 알았는데, 아, 선생님 물리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지구과학은 너 했어? 했더니 내신으로 지구과학을 안 한 상태예요. 일단 너 그래, 너 저기 뭐야, 기말고사 끝나고 보자. 기말고사 끝나고 보자. 그래서 그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제가 설득을 했어요. 누구야? 너 내가 볼 때 너 지구과학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네가 꼼꼼하게 정리하고 이거랑 비교하고 또 개념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그 개념을 가지고 자기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은 이건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보기를 이렇게 바꿨을 때는 답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 학생은.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구과학을 하면은 얘 나중에 사탐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러다가 사탐 점수 안 나오고요. 네, 그러면은 다행히 국영수로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좋은데 내신도 그렇게 나이스한 경우가 아니라서 네, 수시에서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은 국영수를 전부 다 1등급을 받지 않는 이상 정시로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선생님이 해줄게. 대신에 내가 시킨 대로 따라와. 자신 있어? 너 각오, 너 다시 태어난다라는 각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물화 선택해. 그게 제가 이걸로 꼬셨어요. 그게 네가 공부를 덜 하고 점수 잘 받을 수 있어. 이거는 제가 그 아이를 이게 사탕과제문으로 꼬신 게 아니라요. 정말 그 학생을 분석을 했을 때 그 학생한테 맞는 과목인 거예요. 물화가. 남들은 물화 선택한다고 그러면 박수 쳐줘요. 지금 박수 쳐주죠? 내년 돼요? 그럼 조롱을 해요. 거봐라 이러면 조롱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화를 선택하라고 한 이유는 그 학생한테 그래도 그 과목이 맞고 했던 과목이고 못하지 않고 그리고 머리빨로 밀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택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리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다 밑줄 좀 쳐주세요. 반전이 들어갑니다. 굴러오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저께 제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이 녀석이 이제 그 모의고사는 전교 1등 3학년 때 전교 1등이었는데 수능을 이제 수학이 이번에 좀 이제 힘들게 나오고 탐구가 3위 하나 떠가지고 탐구가 하나 3위 떠가지고 이제 재수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어저께 오자마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정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 너 수시는 안 되니까 그래 정시 어디 가군의 시대 나군의 강대 가군의 군대 이러는 거거든요. 시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강남대성이나 재수 합격이냐? 네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 그래서 이제 아이들끼리 이제 재수하는 아이들 고득점자들이잖아요. 걔네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화학 선택하는 몇 명 있어? 선생님 진짜 한 명도 없대요. 단 한 명도 없대요. 그 아이들이 다 화학을 잘하는 아이들인데 한 명도 없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학생 중에서도 이제 예비 3학년 아이들 중에서도 화학 1등급인데 선택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예측한 이유는 예전에 지구과학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 2014년도 때 지구과학이 너무 쉬우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선택을 안 해요. 하나 틀리면 그냥 등급이 날아가니까 선택을 안 해요. 그랬더니 3등급, 4등급 때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성적 안 좋은 애들을 제가 지구과학으로 밀었어요. 선생님 하기 싫은데 선생님 남자가 어떻게 유사과학을 합니까? 그때 지구과학 이미지가 그랬어요. 유사과학 이미지. 그래서 하기 싫어요 선생님. 남자는 물화죠 막 이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지구과학 해. 그래서 지구과학 선생님 한 분 이제 알아봐서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해서 지구과학으로 밀어서 그 녀석들이 대학 들어갈 때 저한테 절하고 들어갔어요. 지구과학으로 1등급 찍었어요. 4, 5등급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구과학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지구과학 인기가 이어온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수능이 이제 2년 뒤에 바뀌긴 하지만은 지금 분위기가 그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화학 분위기가 잘하는 아이들 다 빠져나가고 잘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의대 지원하는 아이들이 예전에 지구과학 선택 안 했거든요. 지금은 생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구과학 선택을 안 했어요.
의대 지원하는 애들 등급이 안 나올까 봐 너무 쉬워서. 그럼 지금 의대 지원하는 애들이 화학 선택할까요? 안 합니다. 약대 지원하는 애들 할까요? 안 해요. 네. 화학 안 해요.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이 위에가 예전에는 밑에 등급 아이들이 빠졌어요. 왜냐면 어렵고 등급 안 나오니까 내가 공부해서 뭐하나, 이러려고 내가 공부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 했어요. 다 빠져나왔거든요. 그게 이번 수능으로 확실하게 털었습니다. 네, 밑에 아이들 다 털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위에 아이들도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2등급에서 4등급 대 아이들, 2, 3, 4등급 대 아이들이 놀이터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희망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암기가 많지만은 요거 암기만 해가지고는 등급을 못 받는다는 걸 아이들이 내신 선택을 했으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등급 컷의 등락폭이 제일 작습니다. 한마디로 뒤통수 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등급 컷으로.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명을 저주하지 않는다. 생명을 피면은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자리 책상에서 앉기가 뭐 책을 펴기 막 어지러워. 그러면 하지 마.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신 준비도 좀 해봤고 그게 아니라면은 안전자산입니다. 하나는 끼고 가는 게 나쁘지는 않다. 물론 이것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자기 잘 나오는 거 한번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예전에는 이제 쉬워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어렵게 출제되고 있고요. 근데 옛날 향수를 가지고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덤벼들면은 균형 조절자로 전락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으면 그냥 편하게 가장 어려운 화학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도 철저하게 자기가 지구과학은 킬러라고 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구과학은 첫 번째는 의문사다간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건 답이다라고 풀었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는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가 어렵게 나올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은 킬러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킬러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방향 잡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예전에는 야 인간 듣고 해 막 이랬지만은 지금은 그냥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도움 받으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탐구 과목을 이제 그 선택을 하셨으면은 이제 요거를 지키셔야 돼요. 탐구 과목을 이제 선택이 어느 정도 이제 됐으면은 그 탐구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방법적인 건데 첫 번째 집중력이 끝까지 유지되는가 이거는 뭐냐면요, 어머니 어저께 저를 찾아왔던 졸업생도 얘기를 하는 게 이 녀석이 내신은 1점대인데 생명과학을 모의고사에서 진짜 아무리 안 나와도 2등급이 나왔던 녀석인데 수능에서 3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만족한다고 하는데 뭐 이건 누굴 탓할 수 없고 자기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 왜 3등급이니? 라고 얘기했더니 집중력이 저하가 되니까 문제에는 5라고 써져 있었는데 자기는 그게 8로 보였고 그거는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체력 저하예요. 아이들이 체력이 떨어지니까는 마지막 끝까지 물고 들어서 눈에다가 힘 빡 주고 막 문제 푸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수능 때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요 이렇게 시간을. 그리고 마지막 이제 탐구가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시간아 빨리 흘러라. 이거 끝나고 나는 자유의 몸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강하게 들면서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기보다는 조금 좀 루즈하게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저께 그 녀석이 이제 자책을 하는데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선생님 이건 누구 탓이 아니라 제 탓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기억 니은 체크해놓고 답은 디귿거든요. 뭐 이러니까는 그래서 어머니들 체력 관리도 입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이들 체력 관리 하는데 좀 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이제 2학기 때 실수 없이 빠르게. 탐구는 30분이죠. 20문제 30분입니다. 아이들이 네,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죽어나갑니다. 진짜. 두 과목 연속으로 보면 63분이잖아요. 중간에 이제 3분 텀이 있는데 정말 아이들이 30분 동안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지 20문제를 풀 수 있어요. 수학이나 국어처럼 문제 풀면서 이거 어떻게 풀지? 고민하고 이 시간이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2학기 때 타임어택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1학기 때는 네, 일단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2학기 때부터는 실수 없이 빠르게 갑니다. 그 다음에 네, 요게 이제 1학기 때 해야 되는 목표죠.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간에 기본 문제의 배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든 화학이든 뭐든 기본 문제 정말 배웠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총점이 35점 정도 돼요. 35점. 정말 저희 옆집에 계신 할머니도 네, 한 학기 공부하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35점 정도 됩니다. 35점. 그 35점이 밑에 베이스로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맞춰야 돼요. 35점.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방금 전에도 지금 오늘 양명여고 아이들이 이제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한테 제가 오늘 시험을 생명을 봤는데 문 앞에서 아이가 들어오길 주춤주춤을 하는 거예요. 들어와 괜찮아. 혼날까봐 막 주춤주춤. 저는 성적 가지고 혼내지는 않습니다. 과정을 가지고 혼내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시험을 봤으면은 그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바꿀 수는 없다. 그러면은 네가 얻는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훈이 뭐냐? 너는 공부 스타일이 어저께 제가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개념 정리를 한번 쭉 해줬는데 물어보는 퀴즈의 대답을 제일 잘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완벽했어요. 근데 문제가 안 맞았던 거죠. 그러면은 너는 이번 시험에서 얻는 교훈은 뭐냐? 그게 뭔데요? 네가 가져가야 될 교훈은 너의 공부의 끝은 개념을 공부하고 개념 완벽해 외웠어? 완벽하게 외웠어. 이게 공부의 끝이 아니다. 문제를 풀었어? 선생님 문제가 풀려. 끝? 그것도 아니다. 개념을 공부하고 암기를 했고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은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를 이렇게 해서 나는 풀었는데 만약에 이 보기에서 이걸 미지를 줬으면 내가 풀 수 있었을까? 이런 스스로 생각하는 거기까지가 너의 공부의 끝이다. 너는 개념은 되어 있지만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 유형의 문제를 적용시키는 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네가 앞으로 수능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공부의 방향은 거기까지가 너의 공부의 끝이다. 그 전까지는 선생님 저 1단원 다 했어요. 2단원 다 했어요.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똑같이 얘기했어요. 35점. 3월에 목표는 2등급인데 2등급 받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네가 2등급을 받았을 때 목표를 달성했어. 와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가 2등급을 받아왔을 때 시험지를 내가 보고 만약에 다 맞춰야 하는 기본 문제에서 틀리고 네가 틀릴 수도 있는 문제를 맞춰가지고 2등급을 넘겼다. 그건 별로다. 그거는 삐요삐요다. 경고신호다. 네가 2등급을 그러니까 35점이 2등급이 안 나와요, 어머니. 3등급에 4등급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3등급, 4등급이 나와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가 지정한 문제를 다 풀어서 맞췄으면은 그게 훨씬 더 좋은 점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요. 기본 문제의 총점이 제일 큽니다. 그거는 밑에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부족한 단어를 플러스 해서 마지막 완성하는 게 입시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심플이즈 베스트죠. 단순한 시스템, 확실한 관리, 요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정이 정말 남다르십니다. 선생님들 뭐 안 된다. 오늘도 이제 내신 대비가 걸려 있는데, 저희 집이 인천이에요. 제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이도 지금 예비 고1인데 저희 학원을 다닙니다. 저희 학원 다니고, 저희 이제 올 때는 이제 저랑 같이 오는데 이제 갈 때는 제가 이제 데리고 가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오늘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0시 넘어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은 네가 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 나는 안 된다고 선생님 집에 가야 돼. 선생님 쉬는 날이야. 안 돼. 이거 없습니다. 다 나오십니다. 선생님들 진짜 쉬는 날이고 뭐고 다 나오시고 네 끝까지 물고 늘어지십니다. 그 다음에 네 실전 모의고사 이건 뭐 어느 학원이나 마찬가지고요. 다 실전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집에 가서 혼자 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아이들이 현장 분위기를 익혀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1페이지 풀고 있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시험지를 넘겨. 그럼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면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현장감을 익혀야 돼요. 네.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자기는 맞췄어. 그래서 맞춘 거 질문이 나오면 딴짓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나오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고의 확장성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저는 자기 혼자 공부하면 힘든 이유가 독학재수가 힘든 이유가 그 사고의 확장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다른 아이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게? 이런 것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네, 현장에서 같이 모의고사 보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에는 일을 달았습니다. 예전 아이들은 이렇게 해 그리고 막 샘플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고 하면은 아이들이 노트필기 다 잘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잘했어요. 네. 이 아이는 2017학번입니다. 수능을 너무 잘 봐서 군포시에서 장학금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가르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방법만 가르쳐주고 했더니 아이들이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보니 아이들이 쓰는 게 안 돼요. 이게 쓰는 능력을 상실했나 봐요. 그리고 패드 예전에는 제가 아이들 사진 찍고 막 제가 팝에서 막 하면 사진 찍고 해가지고 패드에다가 막 옮겨 붙이고 막 하는 거 오케이 야 너 이거 스마트하다 했는데 다 금지. 그걸 해줬더니 아이들이 쓰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패드에다가 정리를 하면은 그거 수능 내가 가져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자기가 만든 손글씨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노트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지급을 하고 저희 노트 퀄리티 좋습니다. 어머니 하나씩 받으셨죠? 네. 그걸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시켰는데 지금은 특정 몇몇 반이 있어요. 그 반들은 제가 거의 받아쓰기 합니다. 받아쓰기 할 겁니다. 진짜요. 그거를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은 지난 중간고사 시험 대비할 때 아이들한테 이거 외워야 돼 라고 하니까 애들이 그리고 막 외웠다 하고 하는데 제가 10분 뒤에 와서 보니까 애들이 안 돼 있어요. 그 짧은 문장이 안 외워지는 거예요. 야 써야지 왜 안 써? 아이들 외우라고 했더니 눈으로 이러고 있어요. 이거 아니다. 써라. 그랬더니 애들 막 쓰는데 정리가 안 돼. 써머리가 안 되고 표로 작성이 안 되고 문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서 자 뭐 써? 1번 뭐 2번 뭐 써? 자 밑줄 표 그려. 몇 칸이요? 3칸. 첫 번째 칸 뭐, 두 번째 칸 뭐 했더니 애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다 지시해주기를 바래요. 하나부터 10까지. 예전에는 그냥 해라 그러면 했잖아요. 어머니들도 하셨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저도 화가 많이 났거든요.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요즘 아이들 트렌드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받아쓰기 할 겁니다. 고3인데요. 초3이 아니라 고3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수능 노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모의고사 시스템은요. 1교시 실전 모의고사 보고 2교시 이렇게 되고 이거 중요한 세 번째 매주 성적 짓기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데스크 앞에 가시면은 작년 거 제가 안 띄워놨어요. 거기 보시면은 화학 성적 우수자, 생명 성적 우수자 이거 제가 빌보드라고 하거든요. 그냥 거기다가 다 게시를 합니다. 1등만. 그래서 원장님이랑 약속했어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4주 연속 1등하면 특별 치상 상품권 주시죠. 원장님 스타벅스 상품권 이런 거 예전엔 제가 다 개인 돈으로 줬어요. 근데 원장님이 4주? 너무 짧지 않아? 가요톱텐도 5주인데?
네, 5주 연속하면은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아이들한테 은근히 먹혀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 보자마자 그 다음 주 되면은 달려와가지고 적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자기가 1등인 건 아니까 1등 아닌 건 아니까 누가 1등이지? 과연 내가 5주를 갈 거냐 말 거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연간 커리는 네, 심플이즈 베스트죠. 심플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에서 타임어택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는 요 5월, 6월 전까지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문제는 2월 전까지 다 마스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준킬러 비슷하게 어려운 문제를 갈 거고, 그 다음에 네, 킬러 여기서 잡고 타임어택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네, 저희 학원 이제 과학 강좌 시간표고요. 이거는 그냥 시간표 보시면서 네,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과학 탐구가 정말 과탐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고요. 만약에 어머님들 그 자녀분들께서 탐구 2과목을 뭐 지구과학을 포함했든 안 했든 탐구 과목을 2과목을 과탐을 선택을 했다라면은 정말 힘들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박수를 쳐줘야 되고요. 아, 우리 아이가 그래도 열심히 할 마음을 가졌었구나. 바보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마음을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저하고 원장님이 네, 계속 뒤에서 푸시를 할 거예요. 저희 학원 이제 3부 하이라이트 내용이 남아있고요. 오늘 힘드신데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네, 고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